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층사랑방 사회자 이종태입니다. 코로나로 극성을 부린 지 2년이 됐는데 이제 올해도 다 저물어 가게 됐습니다. 올해는 본래 우리 공주에서는 무령왕의 해로 정했습니다. 무령왕 발굴 50년, 또 무령왕 갱의광국 선포 1500년, 그렇게 해서 무령왕의 해로 정하고 대백제전을 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백제전은 2년 뒤로 미루고 올해는 이제 무령왕의 해로 40가지의 프로젝트를 해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오늘 특강 강사로 오신 윤용혁 교수님께서 무령왕의 해를 제안하셨고 또 무령왕 동상 건립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그래도 가장 즐거워하실 분이 윤용혁 교수님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윤용혁의 무령왕 이야기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영혜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또 오늘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네. 한 해가 저무니까 섭섭하시죠? 글쎄 말이에요. 금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해였잖아요. 예. 더구나 2년째 이제 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해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가 또 부담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행사들을 그 사이사이로 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금년이 이제 공주로서는 2021년 공주로서는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 무령왕릉이 발굴된 지 50년이 되고 또 거기에 무령 임금께서 갱의광국 선을 한 지 이제 1500년 예. 되는 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를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또 시민들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이 공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긍심 같은 걸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제 기회였는데, 어떤 이제 그런 점에서 어렵지만은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면서 또 그런 기회들을 또 나름 이제 갖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보람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 동상도 보니까 윤 교수님 얼굴하고 닮았던데요. 그렇게 번을 뜬 거 아니십니까? 그 동상이 왜 동상인 건 아시죠? 예. 들으셔서. 예. 예. 동상이 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도는 동상은 처음이죠? 처음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고요. 예. 사실 동상을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돌린다는 것 자체는 생각이 어렵잖아요. 네. 생각이 어려운데 지금 그 동상이 세워진 그 로타리가 사실은 어떤 건조물을 만들기 굉장히 까다로운 위치거든요.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왜 이쪽으로 했느냐, 그렇죠. 저쪽으로 하면 왜 저쪽으로 했느냐. 예. 굉장히 까다로운 위치고, 그래서 그동안에도 몇 번이나 거기에다가 기념물을 갖다 세우려고 했었다가 다 그게 무산이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제 장소가 까다로운 그런 장소인데, 사실 이제 동상을 기왕이면은 좀 특별한 그런 동상, 그래서 이 방향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는 최석원 총장님이 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예. 최석원 총장님이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네. 보통은 우리는 아이디어를 내기만 하지 네. 아이디어를 이렇게 계속 밀고 가서 이렇게 R&D. 그거 어려워요. 근데 총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시더니 중간에 그게 어렵다고 결론이 났었어요. 예. 여러 가지 점에서 결론이 났었고 그게 안 된다. 경비 문제도 크게 이게 경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생긴다.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상이 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총장님이 정말 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정말 노심초사해서 거기까지 진행을 시킨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무령왕 동상이 금년에 동상이 세워진 것 정말 이거에 특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특별하게 또 동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기왕이면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뭐 낮 12시. 예. 그러면 낮 12시에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사실 온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정해진 시간에 돌려보자. 네,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지금 뭐 계절에 한 번 정도 예.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돌리는 걸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너무 많이 또 돌리면은 매일 돌리면은 무령 임금께서 어지러우실까? 근데 어떻든 정말 특별한 그런 작품이 된 것 같아요. 동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동상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네요. 기왕에. 예. 금년에 사실은 대백제전을 제일 큰 행사였잖아요. 예. 금년에 이제 2021년 대백제전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백제전은 백제문화재도 거의 열흘 가까운 기간 동안 하는 큰 행사인데 아주 큰 행사인데 금년에는 이제 대백제전을 해가지고 2주 보름 동안에 걸쳐서 이 옛날에 10년 전에 했던 세계 대백전을 방불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금년이 이제 2021년 무령왕의 해기 때문에 딱 들어맞는 그런 적이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것이 제대로 되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행사가 사실은 이제 연기되었지만은 이제 그러고 나니까 동상 세우는 것이 제일 큰 행사가 예. 결과적으로 이제 오히려 순조롭게 됐군요. 네, 동상 세우는 제일 큰 행사가 된 셈인데 동상 세울 때에 이게 시민들 이 뭡니까 동의라든가 시민들 공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시민들의 동의나 공감이 없으면은 그거 동상을 세우면 모든 시민들이 다 한마디씩을 하신다고요. 왜냐하면은 위치를 왜 여기다 했느냐, 방향은 왜 여기를 보느냐, 왜 키가 그만큼밖에 안 되느냐, 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키가 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시민들이 한마디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는 시민들의 공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공감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논의하는 한 가지 방법이 이제 모금을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저기 그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꼭 해야 된다 동상을 2021년도에 대백제전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아주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만은 공산성에서 그때 이제 백제문화재 때인가 예.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 얘기를 또 하지 않았어요? 이제 미리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우리 회장님이 내가 이거 동상 참여한다고 지금 아직 모금을 시작을 안 했는데 바로 5만 원을 갖다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내가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로 이게 모금에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1번 타자로 예. 그렇게 해서 첫 번째하고 1번 타자가 틀린 건가? 어떻든 1번 타자로. 예. 야, 그래서 사실은 오늘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시라고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예. 정말 1번 타자로.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동력이 되잖아요. 아, 이게 많은 분이 동의를 하는 거구나. 예. 그것도 동의도 아니고 이 5만 원을 이렇게 낼 정도면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호응이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동력이 되는 예, 거잖아요. 오늘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풍악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해금 연주를 하실 김미숙 연주자는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해금 수석 연주자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방송을 하는데 오늘 교수님 특강에 또 모셨습니다. 첫 곡은 뭘 연주하시죠? 네, 오늘 무령왕의 해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무령꽃 무령꽃. 아우.
아이고 고맙습니다. 백제 역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 글쎄 말이죠. 아주 악기가 정말 오늘 옆에서 보니까 예. 굉장히 특별하고 또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무령왕인데 예. 아주 이 분위기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목도 무령꽃이라고 그랬나요? 무령꽃. 근데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그 음이 곡조가 익숙하네요. 익숙하지요?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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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네, 우리 김미숙 연주자 고맙습니다. 한성백제에서 475년에 이제 웅진백제로 천도한 이후에 무령왕께서 즉위하신 지 21년 만에 경위강국, 백제는 강한 나라가 되었다 하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또 71년에 무령왕릉이 발굴되면서 백제가 다시 부활됐는데 그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이윤용혁의 무령왕 이야기 특강으로 듣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무령왕 또 무령왕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주에서 이제 같이 살면서 이제 공주를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단어가 무엇일까? 공주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단어 딱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를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할 때에 무령왕이 공주를 가장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또 보여주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분은 백제가 이제 공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무려 왕릉의 공주를 대표하는 그런 예. 단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왕릉은 우선 얼마나 많은 그런 화려한 그런 유물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려 왕릉의 공주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또 세계유산 백제가 공주를 대표하는 그런 이 이미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무령왕이 공주를 대표하는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령왕과 무령왕릉은 좀 다르죠. 무령왕 안에 무령왕릉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령왕을 얘기를 하면은 그 안에 무령왕릉이 있는 건데 무령왕릉을 대표로 하게 되면은 무령왕이 들어갈락 말락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왕릉에 들어가신 이후의 얘기니까 별거 없죠. 근데 그래서 무령왕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그런 컨셉이고 무령왕 안에는 왕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령왕의 정신이 예. 있는 거고 예. 또 무령왕의 파란만장했던 62년 동안의 삶, 생애 그것도 그 무령왕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무령왕 안에 백제 문화가 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역시 가장 상징적인 단어는 역시 무령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금년에 이제 그 무령왕의 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실 저희가 무령왕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가지고 회원들하고 더불어서 이제 행사들을 여러 가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시에서는 이제 큰 행사를 이제 하시지만은 또 우리 회원들 나름대로 무령왕 네트워크 또 가장 우리가 공주를 대표하는 그 무령왕 이것을 컨셉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행사를 나름대로 작은 행사지만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 행사했는데 그래서 잠깐 금년에 회원들이 했던 행사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무령왕의 그 중요한 컨셉 한 가지는 교류에 있단 말이죠. 교류. 예.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다른 나라와의 교류. 그래서 이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회원들이 언어 교육을 하죠. 이제 일본어 교육을 하는데 마치 금년에는 평생교육원에서 공개하기 평생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가지고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가지고 그래서 10주에 걸쳐서 그 프로그램을 했죠. 일본어를 회원들하고 같이 한 20여 명 이제 참가를 했는데 그 할 때마다 언어만 하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교류의 정신을 나누기 위해서
그동안 네트워크에서 쭉 교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은 걸 쭉 해서 매 시간마다 그 교류 소개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특강이라든가 이런 특별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10주에 걸쳐서 뭐 행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은 무령왕 탄생제 했을 때 사진이네요. 예. 무령왕 탄생제. 무령 왕릉 밑에 예. 있는 그 연못이지요? 예. 그 작년하고 금년은 우리가 매년 무령왕 탄생제를 참석하기 위해서 무령왕이 태어난 섬에, 가까라시마 섬에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하는 축제에 참석을 했는데, 작년에 못했고 또 금년에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탄생제 맥을 갖다가 잇기 위해서 예. 19회 탄생제, 그 다음에 20회 탄생제인데, 또 우리가 탄생제를 또 금년에 있고, 사회 보시지 않았어요? 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50년 기념식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것은 물론 시에서 준비한 50년 기념식 7월 8일입니다. 이건 7월 8일 날 유물들이 이제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 7월 8일 날 행사를 했는데, 참 이 장면이 좀 그때 장면이 특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정구간에서 이제 좁아서 이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고분고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무령왕릉 앞에 있는 발굴 무덤의 그 백제 무덤 29번 발굴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그 너머에 왕릉이 또 보이고, 그래서 아주 좀 특별한 그런 장면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무령왕 노래를 예. 여기 회원들이 같이 한 25명, 왜냐하면 무령 임금이 25대 임금이라 25명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서정석 교수도 그때 같이 이제 참석하고 이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또 11월 달은 사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동안 교류했던 사진들 신용희 대표께서 이렇게 촬영했던 그런 자료들, 20년의 역사가 해가지고, 다 있구만요. 네, 그래서 교류 금년에 마침 20년, 예. 2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국립공주박물관에서 특별전한 그 공간 옆에서 예. 또 사진전도 금년에 하고, 어떻든 나름대로 이제 뭐 이런저런 그 의미를 갖다 살리기 위해서 회원들하고 같이 했던 그런 내용들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송산리 고분군이라고 했던 사전 명칭 바꾼 거. 예. 그것도 우리가 참 기억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것도 교수님께서 제안하셔서 바꾸셨죠? 제안은 아니 저기 바꾼 건 바꿨는데, 물론 저기 제안은 제가 했습니다. 예. 제안은 했었는데, 저는 제안했으니까 박수. 저는 제안은 하지만은 그 일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분들이 예. 하시더라고요. 이제 동의하니까 같이 예. 협조해서 하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무령왕릉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지 않았어요. 2015년에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이 사실은 백제라고 하는 유적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무령왕릉 때문에 등재가 된 거 아니겠어요? 무령왕릉을 등재하려고 하니까 좀 이게 분량이 좀 적으니까 분량을 좀 키우자, 그렇게 해서 다른 유적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역 것도 이제 들어가고, 익산 것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키웠는데, 사실은 내용은 무령왕릉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세계유산 지정된 그 명칭이 쭉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무령왕릉은 이름이 없어요. 송산리 고분군이죠. 네, 송산리 고분군이 예. 있지 무령왕릉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네. 무령왕릉이 없느냐, 세계유산에. 예. 뭐 이런 저희가 있고, 이게 송산리 고분군이라고 한 이름이 먼저 정해졌기 때문에, 무령왕릉이 발굴되기 전에. 예. 그래서 그것이 세계유산의 이름에도 그대로 송산리 고분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금년에 무령왕이 해니까 무령왕릉의 이름을 찾아줘야 될 거 아니냐. 예. 이름을 바꾸냐. 세계유산의 이름을 바꾸자. 세계유산 이름을 어떻게 그럼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은 국가사적 명칭이 송산리 고분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무령왕으로 바꾸면은, 그러면 자연히 그게 또 연동되어 있는 거니까, 예. 국가사적 명칭을 바꾸면 된단 말이죠. 어떻든 그런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역시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특히 시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해서 그 문화재청에 얘기를 해서 한 거죠. 문화재청에 올라가게 되면은 예. 문화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상의하고 또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얘기가 될 만한 것을 이제 회의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회의에 안 올라가죠. 그리고 또 회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위원들의 의견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저는 금년이 무령왕의 해였기 때문에 발굴 50주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금년에 금년에 이제 뭡니까? 이 이름이 이제 고쳐진 건데 9월 사실 18일에 예. 무령 왕 동상이 건립됐잖아요. 예. 그 동상 건립된 이후에 왕릉원으로 바뀌었나요? 그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은 예. 바로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고 또 6개월 동안 예. 6개월 동안 고시를 하게 됩니다. 예. 공고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하고 그다음에 확정되는 것은 6개월의 차이가 있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은 6개월 후에 이제 확정이 되니까 그 연초부터 얘기가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근데 지금 이 화면은 여기 보시면은 밑에 2017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잘 안 보시겠지만은 예. 2017년 자료인데 그러니까 이 왕릉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를 한 거다 이런 예. 얘기거든요. 오래전부터. 그래 2017년 이런 때도 이런 기회에 미리 또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근데 여기는 2017년이니까 벌써 몇 년 전에 이걸 해서 이름을 무령왕으로 바꾸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해서 어떻든 그렇게 해서 금년에 마침 무령 완전히 왕이 바뀌었습니다. 공주 무령 왕릉과 그래서, 왕릉원. 일단 이름이 이제 이렇게 바뀐 셈이 되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바뀐 이름은 조금 이렇게 번잡한 이름이에요. 무령 왕릉과 왕릉 하니까 뭐 이게 두 개인가 과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좀 이게 또 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두 단어잖아요. 그래서 조금 번잡한 느낌이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이 사실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은 무령왕릉 고분군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럼 무령왕릉 고분군 안에 무령왕릉도 있고 송산리 1호번, 2호번 이렇게 다 넣을 수 있으니까 무령왕릉 고분군으로 이렇게 전체를 묶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그걸 물어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여든 데서만 얘기를 했지 어떤 공시의 회의에서는 한 번도 의견 개진을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든 아쉽지만은 그래도 어떻든 무령왕릉이라는 이름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이름을 무령왕해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에 2021년 11년으로 돼 있네. 2021년에 11월 9월 19일 날 제막했네요. 9월 19일 날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제 동상 제막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대백제전을 연기하게 되니까 대백제전 연기되니까 결국은 동상 세운 것이 이제 금년에 중심 행사 결과적으로 11년으로 돼 있어. 예.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잘 보시네요. 저것도 또 고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보셨습니다. 부여에 무령왕의 아드님 성왕 동상이 있고 먼저 있었고 또 공주의 그 무령왕 동상이 세워져서 아주 기쁩니다. 부여는 성왕이 이제 중심이잖아요. 예. 부여는 성왕이 중심이고 또 공주는 무령왕이 중심이고 또 성왕도 따지고 보면은 공주에서 태어난 인물이 공주에서 다 생장하고 15년 계시다가 이제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래도 어떻든 부여 천도에서 이제 부여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이제 성왕은 이제 부여의 이제 상징이고 근데 성왕은 이제 앉아 계시고 무령왕은 서 계시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왕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기 그 성왕상에는 이렇게 이름이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의자왕?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읽는데 이 한자로 돼 있으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한문을 잘 못 읽잖아요. 그리고
부에 오면 또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의자에 딱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의자왕 이렇게 있는 사람이 많다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무령 임금께서는 사실 무령 임금이 앉아 계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때에 예. 어렵게 왕에 즉위하셔가지고 사실 무령 임금이 왕에 즉위하실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천우신조라고 예. 볼 수가 있거든요. 천우신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위기에 처한 백제라는 나라를 다시 이제 일으키는 그래서 23년 동안 이 업적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 앉아 계실 수가 없는 분. 그래서 이제 서서 지금도 이제 계시는데 어떻든 이것이 이제 금년도에 마지막 행사가 사실 된 셈이 됐습니다. 어떻든 금년에 이제 행사가 된 것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그 이야기가 동상 이야기라든가 또 대백제전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제안을 이제 했던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딱 닥쳐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여론이 형성되니까 동의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들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도 여기 보시면 밑에 2014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예. 2014년도에 벌써 뭡니까 2021년에 행사하자. 예.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때도 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2021년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령왕의 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일찍부터 이런 이야기를 갖다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거 자료고, 그래서 경의강국 1500년이고, 또 무령왕릉 발굴 50년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미리 다 준비를 하신 거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협조를 하시고 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 상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준비의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번에 그 동상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최석원 위원장님 역할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하셨어요. 사실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시청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시청에 이제 담당 부서에서 문화주과에서 그 업무를 했는데 시청에서 고생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청에서 이 일을 하려고 해도 시청에서 나서서 이 일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되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향이 왜 그러느냐, 뭐 장소가 어떠느냐. 그래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 위원회를 갖다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갖다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장소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무령왕이 서 계셔야 되는가, 앉아 계셔야 되는가.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죠. 예를 들어서 기왕에 왕릉에는 부부가 계셨으니까 네. 또 이 저기도 부부 동상으로 하자. 부부 동상으로 이제 해야 되지 않나. 그럼 부부가 나오면서 자녀들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요즘에 가족 시대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은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갖다 자기 의견들을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총장님께서 최 총장님께서 이제 그 위원장을 이제 하시면서 그걸 이제 정리를 다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일을 하는 데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원만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먼저 시작을 하고 동의를 얻고 같이 여론이 되고.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무령왕 네트워크 협의회에서 제일 먼저 제안을 해서 동상 기금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모은 게 한 5천만 원 되죠? 그렇죠. 그럼 동상이 5천만 원짜리입니까? 동상은 시민들의 이게 마중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중물이 양이 많지는 않잖아요. 5천만 원이라는 것은 많잖아요. 왜냐하면 전체 금액은
거의 2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어. 그러니까 그게 5천만 원이라는 게 큰 금액 아니지만 그의 마중물 역할을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그 5천만 원이 없었다면 20억을 안 돼. 만들 재간이 그렇죠. 없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엄청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지금은 시민들이 다 동의하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시민들이 같이 가주지 않으면 예. 일하는 것이 지금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제 역할은 그거였어요. 제 역할은 처음에 그 얘기가 있을 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 동상을 세우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정말 무령해를 갖다 기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사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의견들을 갖다 정리하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걸 갖다 정리를 할 때면은 그런 부분을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이 앞에 나서서 일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한 역할은 뭐냐면 최석원 총장님을 위원장 역할을 하시도록. 그래서 총장한테 말씀을 드렸죠. 총장님이 나서서 하시면은 일이 되는데 예. 그러면은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일을 하겠다. 그래서 총장님이 그거 상당히 고민하셨어요. 예. 고민하신 이유가 이게 말을 많이 듣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셨는데 총장님도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일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공적으로. 예.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공주에서 태어나가지고 공주 사람으로서 그건 공주에서 쭉 그 역할을 해오셨던 분으로서 그래도 이 역할을 하시는 그 의미가 있다. 아마 생각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동의가 돼서 이제 그 일이 추진이 되고 그래서 추진위원장을 맡으시고 저는 이제 실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운영위원장을 이제 맡고 어떻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의 역할은 사실은 그 부분이 제 역할이었다 이제 지금도 생각했고 그것이 됐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결과가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 가운데 또 중요한 계기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고비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역시 이 결과가 좋아야 되거든요. 예. 이게 아무리 과정이 매끄럽다 하더라도 동상의 결과 작품이 부족하면은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 만들어져야 돼. 그런데 좋은 작품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은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 공모한 작품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선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게 개인이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걸 선정하는데 이 선정하는 작업이 이게 고비란 말이죠. 그래서 좋은 작품이 선정되도록 하는 거. 사실 이제 그런 것은 굉장히 경쟁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갖다 공정화하기 위해서는 이 시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시에서 다 일을 맡았는데 굉장히 말하자면 이 어려운 그런 작업, 힘든 작업이 이제 된 셈인데 근데 어떻든 결과가 좋아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과정이 공정하더라도. 근데 그런 과정 절차를 거쳐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좋은 작품이 선정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으로 선정하는데 내가 위원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예. 근데 그게 마음대로 또 안 되거든요. 추첨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됐어요. 예. 저는 안 됐는데 서정석 교수가 이제 위원으로 그걸 공모작을 이제 뽑는 위원으로 서정석 교수가 들어갔어요. 예. 서정석 교수가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회의에서 이제 위원장이 있어야 되니까 회의 진행 위원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 이제 서정석 교수가 아마 위원장이 됐던 것 아주 같더라고요. 정석으로 갔군요. 아마 맞죠? 위원장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이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위원들이 다 정리를 한 것을 진행하는 것 뿐이지만은 어떻든 이제 위원장 역할을 맡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작품이 선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무령왕의 해에 어떻든 우리가 그래도 무령왕해를 의미 있게 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 동상이 성공적으로 잘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동상 건립 기금 낸 명단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종태가 제일 먼저 5만 원을 냈다고 기록을 했나 하고 봤더니 저 끝에 가 있더라고요.
가나다 순으로 하니까 야, 가나 그 얘기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던데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저기 그 다 별도로 거기 그 보신 분 오늘 이제 자료도 우리 신 대표님이 가져오셨는데 예. 기왕이면 또 하나씩 끝날 때 하나씩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여유 있으면 주시고요. 명단이 1,300명 이 정도 인원이 정말 됐거든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그렇게 했습니다. 됐는데 예. 사실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코로나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원이 이제 많지 않았지만은 1,300명 이 정도인데 한 페이지에 명단을 갖다 빡빡 해서 여기 이걸 집어넣었어요. 예.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딱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한 페이지에 그 명단을 다 집어넣어.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활자가 작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찾으셔서 읽으셨어요? 찾아야지요. 어디 있는가.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올해는 소설, 대설 다 지나도 눈이 안 옵니까? 연주로 좀 눈 좀 내리게 해주세요. 기원하면서 눈이 나리네. 눈이 나리네.
이게 국악만 나오는 게 아니네요. 신기하네요. 저 해금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연주하는 분은 어때요, 심정이? 사실은 이런 연주가 제일 떨리고요. 조금 관계 조금 멀리 조금 있으면 한 소극장 정도가 아주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사랑방 연주가 제일 힘들어요? 바로 옆에서 보니까. 그것도 가만히 앉았다 하니까 땀이 막 여기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하려니까 미끄러워져가지고. 참 신기하네요. 이게 그렇게 연출이 된다는 것이. 교수님 이래 무령왕의 해에 40가지 정도의 각종 프로젝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미나니 행사니 동상을 우뚝 세워서 가장 더 편하게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무령왕 전기도 만들고 있죠? 그건 다른 분들이 예. 책이 벌써 2권이나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다른 분들이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예. 조금 더 얘기를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되죠? 예, 그럼 마음대로 하셔요. 금년 이제 무령왕의 해인데 사실은 대백제전을 해야 무령왕해가 끝나는 건데 예. 대백제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령왕해는 끝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 금년은 2021년은 이제 끝나가지만은 예. 무령왕해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영원할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공주에서. 싶은데, 예. 그러니까 언제 끝나느냐? 일단 무령왕해는 대백제전을 해야 예. 끝난다. 대백제전은 2023년이잖아요. 2년 뒤에. 2년을 연기를 했잖아요. 예. 2023년으로 이제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2023년 대백제전을 해야 무령왕해는 끝난다. 예. 그리고 2023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무령왕이 돌아가신 지 1500년 되는 해거든요. 1500년. 그러니까 이 무령임금이 갱의강국 1500년 되는 행사를 못 했지만은 예. 대백제 행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돌아가시고 1500년 전에 아직 안 돌아가시고. 예. 그래서 2023년 대백제전 하는 것이 무령임금이 돌아가신 지 1500년이 되고 또 이제 대백제전 행사 예.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제 그래서 2년이 연기가 되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공주하고 부여하고 백제문화제를 경년제로 하지 않습니까? 경년제로. 예. 2007년도부터 경년제가 아니라 통합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부여에서는 최근에 와서 이제 경년제로 하자 이렇게 왜 얘기를 자꾸 했고, 경년제로 하자고 하죠? 그다음에 또 사실상 그 경년제로 앞으로 할 것으로 일단 얘기가 좀 이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경년제 방향으로 지금 일단은 이제 얘기가 이제 된 건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 경년제 간다는 거 할 때에 작년에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 작년에 회의할 때 경년제 가는 거 문제에 대해서 그 회의에 제가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회의에 사실은 경년제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열애전부터 부여해서 제기를 했어요. 경년제 피곤하다. 여기 또 봄에는 서동 연꽃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연꽃축제 해야 되고, 그래서 경년제를 하는 것이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제기해 왔는데, 공주에서는 이제 매년 하고 싶어 했고 거기에서 계속 엇박자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부여에서 워낙 강하게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동의가 사실상 이제 되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여와 공주가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구도로 되어 있는데, 그게 깨지면 안 된다. 백제문화제가 안 된다. 예. 왜냐하면은 백제문화제가 다른 축제하고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날짜가 길게 해서가 아니고 또 규모가 커서가 아니고 세 지자체가 통합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지자체가 부여군과 공주시와 그다음에 충청남도 예. 세 지자체가 통합을 하는 도비 행사고, 지원을 받고. 그것이 이제 차별화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은 계속해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사실 거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건데, 저는 그래서 그것이 깨지는 것보다는 경년제를 수용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안 냈어요. 그 부분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경년제를 가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처럼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경연제를 그게 동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2023년까지는 부여공주 충청남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일단 예. 2023년까지. 대백제전까지는. 예, 같이 하는 거고 그것이 그래서 안정적으로 대백제전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24년부터잖아요. 2024년부터 어떻게 할까 하는 거는 다시 상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 통합하는 이 경연제 하는 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얘기할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저는 이제 생각할 때 2023년도에 대백제전이 성공적으로 되면은 그 성공적으로 된 것 때문에 저는 부여군도 계속 하고 싶어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연제로 간다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2023년도에 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제 그것이 핵심이고 이제 2023년까지 가는 것이 무령왕의 해. 2023년까지 우리가 그걸 준비하고 가는 것이 우리가 금년을 이제 그때까지 연장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고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계속 준비를 잘하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2023년이니까 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금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또 금방 또 2023년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무령 네트워크 향토에 이렇게 회원들하고 같이 하면서 우리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활동을 하지만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냐. 같이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동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무령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이런 것도 회원들하고 다 같이 했고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이제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나와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떻든 이걸 같이 해온 그런 활동이고 그리고 이것이 회원들만의 활동이 아니라 그것이 시민들하고 같이 가는 것이 돼야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문가들하고 또 같이 가는 것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의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는 것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구체적인 그런 결실이 이제 맺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에 아마 그 공주시에서 저기 서류를 저걸 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그 문화도시. 공주를 이제 문화도시로 만든 그게 법정 문화도시라는 게 있는데 법정 그냥 일반적인 문화도시가 아니고 국가에서 정하는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이 되면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예산 지원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래서 공식적인 문화도시가 이제 되는 셈인데 어떻든 이제 금년에 이제 그 서류가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금년에 꼭 그게 통과가 문화도시 그 꼭 통과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은 공주가 지금도 문화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제 한 단계 넘어서서 정말 시민들이 문화 도시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되는데 그런 점에서 그런 동력이 2023년까지 대백제전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 그게 우리 공부가 기대하고 또 바라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가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무령왕께서도 같이 가고 싶으시고 그 가치를 아시고 박수를 치신 저분도 같이 사시는 분 같이 사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무령왕과 가장 친하신 우리 윤영혁 교수님께 뭐 질문 있으시면 아니 박수 일단 치시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좀 하시죠. 좋은 기회니까. 무령왕을 무척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데요. 그 윤영혁 선생님은 무령왕의 가장 큰 매력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는지? 무령왕은 이 역사를 새로 쓴 인물이죠. 본인 자신이 왕이 될 수 없었는데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이후로 나이 40에 이제 왕이 됐잖아요.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전혀 이제 미스터리잖아요.
40년 동안의 역사가 태어난 기록만 있고 돌아가신 뭐 왕이 됐을 때 이제 기록이 있으니까 그 왕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완전히 백지 상태에 있는 건데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기록은 없지만 무령왕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이복 동생이 23년 동안 왕을 하고 있었어요. 동생왕. 예, 동성왕이 예. 동생이에요. 예. 근데 23년 동안 동생왕입니까? 23년 동안 왕을 하고 있었는데 이복 동생이에요. 정적이죠. 네. 그러면은 무령왕은 어떻게 23년 최소한도 23년을 어떻게 자기 생존을 했을까? 정적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엄청난 파란만장한 그런 상황들이 전개됐을 텐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나중에 인생 역전 반전이 돼서 이제 왕위에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령왕이라는 것은 많은 역경을 거쳐서 이제 왕이 된 여기 성공한 이제 그런 인물이고 무령왕에 대한 그 기록이 삼국사에 이런 게 나오죠. 무령왕의 외모가 굉장히 뛰어난 인자 관우. 예. 키도 크다고 그러시죠. 예, 굉장히 외모가 뛰어난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 미목여화라고 나와 있잖아. 얼굴이 그림 같다. 키도 뭐 엄청 컸다. 아주 굉장히 뛰어난 그런 외모를 가진 인물인데 거기에 또 인자관우라고 나오잖아요. 아주 성품이 훌륭한 성품이. 그래서 사람 백성들이 다 좋아했다. 이런 나오는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인자관우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성품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외모가 뛰어난 무령왕이 뛰어난 외모의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40년의 비밀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다. 40년 동안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역경을 갖다 이겨냈는가를 보여주는 거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듬어진 것이 인자관우다. 네. 기록은 없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랄까 감동이랄까 이런 것이 있다고. 그걸 교수님이 한번 쓰시면 어떨까요?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쓰라고요. 지금 그 금년에 무령왕 해라고 그래가지고 무령왕에 대한 책을 두 분 있었어요. 하나는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책이 나왔고 이 백제왕도의 길인가 하여튼 무령왕 이야기 이렇게 해서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책이 하나 나왔고 그러니까 무령왕은 50년 만에 무령왕에 대한 책이 처음 나온 거예요. 네. 그 전 것은 왕릉에 관한 유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계속 나왔는데 무령왕을 주인공으로 한 것이 50년 만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책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정재윤 교수가 예. 정재윤 교수는 이제 백제 웅진 시대 이제 전공자잖아요. 전공자 입장에서 또 무령왕 일종의 평전 같은 그래서 신화에서 역사로 뭐 이런 제목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또 무령왕에 대한 책을 이번에 내고 그래서 저는 무령왕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50년이나 걸리는구나. 네. 왕릉에 관한 책은 뭐 계속해서 뭐 보고서나 계속 수없이 나오고 했지만은 무령왕에 대한 책이 나오는데 50년이나 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맨 처음에 무령왕릉이 키워드가 아니고 무령왕이 사실은 키워드다. 예. 그 무령왕이 키워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됐는데 50년이나 시간이 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럼 20년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무령왕이 일본 가까라시마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밝히고 무령왕 탄신제에 참여하게 된 무령왕 네트워크를 만드신 게 교수님이시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일본에 가서 거길 가시게 됐으며 어떻게 뭘로 가셨는지. 네, 시간이 길어지는 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마음대로 하셔요. 네,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동상을 세우게 무령왕의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것도 갑자기 한 건 아니고 20년 전에 네트워크 네.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면서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20년 전에 네트워크 활동을 했어요. 20년 전이라는 것은 무령왕릉 발굴 30주년 때거든요. 무령왕릉 발굴 30주년 때인데 무령왕릉 발굴 30주년 때에
제가 가까라시마를 처음 이제 가지 않았어요. 가까라시마 간 이유가 있었어요. 발굴 30년인데 그 무령왕릉 발굴 30주년이 되는 2001년은 무령왕이 즉위한 지 1500년 되는 해였어요. 예. 무령왕이 즉위한 지 1500년, 왕이 된 1500년 됐다는 것도 굉장히 축하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왕릉에 대해서만. 그래서 발굴 30년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행사를 여러 가지 학술 세미나 특별전을 다 많이 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주인공은 무령왕인데 1500년 왕이 된 1500년인데 케이크 하나 사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이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까라시마를 간 거죠. 무령왕을 한번 봐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때 간 것이 계기가 돼서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그 이후에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가실 때 케이크 사가지 가셨어요? 케이크 그때 만나러 간다고 했지만은 설마 만날 줄은 몰랐죠. 그래서 근데 어떻든 간에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1500년 전에 무령 임금을 우리가 같이 지금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가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공감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예. 1500년 역사 인물하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꼭 옛날만은 아니구나.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하고 그 역사와 대변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사가 지식이잖아요. 역사가 지식인데 무령왕 역사도 지식이고 그렇지만 그 지식을 그다음에 우리의 경험이 되도록 하는 우리들의 경험이 되도록 하는 그 일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것이 진짜 역사 공부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금년이라 1년 동안은 무령왕의 해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앞으로 잘 활용해서 2023년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또 뜻을 모으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의 고향은 목포지만 공주에 오셔서 공주를 살려주시고 백제를 살려주시고 무령왕을 이렇게 떠받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꿈을 꾸면서 우리들의 역사는 자꾸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해금 솔리스트 김미숙 선생님께서 꿈꾸는 백마강을 연주하면서 오늘 고청사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